예, 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코인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리플의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가장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다뤘지만 댓글이나 아니면 제 단톡방에서 이제 뭐 실제 리플에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이제 존버에 강제 존버에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좀 현실을 부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실을 부정하고 계신데 제가 뭐 이걸 리플을 망했어요라고 해서 이게 뭐 저한테 오는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입장에서는 실제 사실을 사실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달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EC가 실제 법원에 기소한 기소문 71장짜리인데요. 그거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좀 훑어볼 거고요. 이게 좀 세세하게 훑어볼라 했더니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훑어볼 거고, 과연 리플이 이득 볼 시나리오가 존재하는지, 뭐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리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자체가 SEC가 리플을 고소할 때 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말 팩폭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뭐 본인은 이런 거 귀 닫고 그냥 존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아예 영상을 듣지 마세요. 영상을 듣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기존에 말하는 우리가 고소문이죠. 고소문이라고 하는데 죄다 영어예요. 죄다 영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소개시키고 싶은 포인트들만 좀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를 쳐놨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뭐 2013년부터 결국 토탈 146억 개를 팔아치웠다. 뭐라고 리플 XRP라고 불리는 것들을 팔아치웠다라는 걸로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아치웠는데 이 팔아치운 것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2013년 초부터 이미 2012년, 2013년 이때부터 얘들은 자문을 얻어가지고 법률적 자문을 얻어가지고 리플이 증권에 해당을 하니까 SEC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이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팔아치웠다 라는 거고요. 또 이제 최소 13억 8천억 불의 이제 리플을 팔아치워서 결과적으로 이제 손해 그 얘들이 등록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득을 얻었다라는 게 주요 기소 내용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CEO 현재 CEO였던 이뭐 갈링하우스 이 사람하고 두 명을 총 그 고소를 했는데요. 이 고위 임원 두 명을 고소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얘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또 이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억 불 정도의 이익을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갈링하우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존버하세요. 이거 리플은 잘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딜로는 계속 팔아치웠다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법률적인 규제를 적용할 건데 이게 그 유명하게 됐죠. 이제 증권법 5조 A, 그 다음에 5조 C, 뭐 이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저희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뭐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를 따르게 되는 요거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걸었고요. 실제 요걸로 걸린 그 사례들, 텔레그램 톤이라든지 아니면 센트라, 그리고 이제 팁, 뭐 이런 서비스들이 전부 다 패소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뭐 이오스 사례를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정식 고소로 가진 않았습니다. 정식 고소로 가지 않았고, 사전에 그냥 협의하고 치웠던 거고, 벌금 내고 쇼 붙여서 치웠던 거고, 정식 고소로 간 건들, 센트라라든지 이런 건들은 전부 다 패소를 하고 끝났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중간 내용들은 실제 뭐 그 사실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법률적인 용어고, 그 다음에 뭐 위치가 어디고, 각각 내가 지금 지칭하는 사람들이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뼈를 때리고 있어요. 리플사라는 거는 위치가 어디고, 뭐 갈링하우스는 어디 있는 사람이고, 몇 살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몇 살이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쭉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뭐 리플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 뭐 이런 것들, 설립자는 누구, 뭐 그 직접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고소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코파운더 40살짜리 이 사람은 뭐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등장인물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어떻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뭘 어겼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쭉쭉쭉 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분산한 원장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 딱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이제 팩트 부분, 사실 정리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 느낀 건 뭐냐면, 어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뭐 생쇼를 하냐. 근데 이거 한번 제대로 고소문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차곡차곡 준비를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어떤 점들 얘들이 위반을 했고, 어떻게 지금 활동을 했었고, 그런 과거 사실에 대한 팩트 정리들, 자료 모으고,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이번에 터트린 거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무슨 쇼, 무슨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무슨 세력이고 나발이고 좀 그런 얘기는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얘들은 자기들 할 일을 한 거예요. 법률을 어겼네. 이것들이 알면서도 어겼네. 이게 개인적인 임원들이, 고위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좋다고 해놓고 뒤로는 자기들 사사로운 이득을 취했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회사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고, 나쁜 회사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법률적으로 고소를 한 건데, 그거를 무슨 이게, 뭐 정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요지와 벗어나니까 팩트 기반으로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팩트. 2011년부터 2012년 초에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XRP 레저라는 것들을 만들었다. 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얘들이 이제 시간순으로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이거 진짜 리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만 쭉 다 읽어도 실제 얘들이 히스토리가 어땠는지 2012년부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그냥 기술을 다 해놓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다? 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SEC가 다 알고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100만 불 이렇게 1000억 개를 파이널 버전으로 나타냈다.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것들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코파운드 1, 뭐 에이전트 1 이런 거 얘기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의 사실관계라든지 누구한테 돈을 얼마나 줬으면 1000억 개 만들게 해놓고 800억 개는 누가 가져가고 뭐 90억 개는 뭐 코파운더들이 가져가고 이런 얘기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실관계가 여기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이제 나오는 거죠. 팩트가 끝났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가지고 리플이 변호사들은 어떻게 얘들한테 경고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도 또 시계열 순서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데요. 메모를 두 개를 했던 걸 발견했대요. 그럼 언제 메모? 2012년 2월 8일 날. 뭐 좀 명확하죠? 2월 8일 날 이런 메모가 있었다. 자, 거기에서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메모에 주소는 코파운더하고 각각 개인들한테 보냈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받았는 게 이미 알고 있었는 게 틀렸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는 SEC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팔면 안 될걸? 이렇게 경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코란시 결국 통화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은데도 그냥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2012년 2월이 아니라 2012년 이것도 10월 거는 이게 뭐였냐면, 자, SEC한테 컨택해가지고 너 이거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떼갔다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쟁점들이 이제 또 이제 지금부터 또 까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얘들은 공공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얘들이 지급 목적만 위해 가지고 리플을 계속 팔아제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이제 리플의 분배를 시작했는데 요 뒤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플의 수익이라는 게 기존에는 이런 온디맨드 저희 X 라피도라 해가지고 국제 간의 통화를 왔다 갔다 할 때 머니그램이라든지 이런 해명사를 통해서 쓸 때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가 우리 회사의 수익입니다. 왜냐? 회사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매출이 나와야 되고 그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영업 이익이 나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싶고 할 건데, 그러한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입니다. 사업 모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어땠다? 그거는 그런 머니그램이라든지 이런 그런 협력사들한테는 그냥 리플을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냥 나눠주고 좀 써라 이렇게 써라 해놓고는 뒤로는 결국 자기들은 또 뒷돈으로 또 팔아제낀 거지, 시장에다가. 그러니까 실제 사업 모델이라는 거는 이러한 수수료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워킹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리플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리플을 팔아제끼는 게 주요 사업 모델이었던 거예요. 즉 이거는 어떠한 유틸리티를 가진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증권형인 거죠. 티켓 판매한 거예요. 그냥 팔아가지고 야 이거 팔아서 자기들 매출로 발생시키는 이런 그냥 판매업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실체였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까발라 보니까 결국 이거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된지를 더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해요. 뭐 2013년 5월 12일 날 비트코인 포럼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큰 이제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게시하는 이런 커뮤니티거든요. 그런 데다가 처음에 이제 게시를 했다 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거죠, 투자자들한테. 자, 그래서 쭉 나오는데 뒤에는 이제 사실 내용들이 좀 뭐 반복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그 포인트를 좀 벗어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쭉 다 읽어봤는데 이걸 읽어보면 볼수록 다 영상화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요약을 만들었어요. 요약을 만들었던 거를 이제 그 다른 분들도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그 기사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쟁점들을 5개를 뽑아왔는데요. 결국 쟁점은 뭐다? 첫 번째,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거예요. 왜? 증권법으로 이거는 증권법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거가 틀림없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지금 초탈 146억개를 팔았고 그걸 13억 8천만 불치를 얻어먹었다. 이거는 증권법 5조 A, 5조 C 위반이다. 그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이 테스트를 통해서 가려낼 수 있고 기존에 걸렸던 센트라라든지 톤이라든지 이거 텔레그램 프로젝트죠. 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전부 다 패소했다. 근데 이 패소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미국 내에서는 코인 취급이 불가하게 된다. 즉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는 최소한. 자, 이런 거고요. 쟁점 두 번째, 증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2012년부터 법률 자문 받으면서 이거는 증권일 텐데 너희 SEC한테 가봐야 될걸? 얘기 다 들어놓고 쌩 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EC를 보고 있다가 그래 한번 걸려봐라 해서 파보니까 이것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했네? 하고 걸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렇게 지금까지 준비해서 걸은 게 뭐 의장이 바뀌었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의장 바뀌고 한 거는 여기 SEC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의장이 바뀌었다고 이런 그 걸고 하는 거를 뭐 그만하고 말고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률은 이거는 그 재판은 진행될 거고요. 그 재판에 진행될 결과는 뭐 속단하기 이르지만 현재 앞의 상황을 봐서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쉽지 않거라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리플사의 사업 수익이, 온디맨드 리퀴드, 결국 이제 이런 국제간 통화 송금 이런 서비스를 이용시키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아니야. 실제 수수료 수익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수수료 수익은 정말 미비했던 거고, 그냥 팔아제낀 거야. 그냥 팔아제꼈던 거고, 좋은 가격에 팔아제끼기 위해서, 이런 파트너사들한테 3억 2,400만 개를 그냥 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CEO 있잖아요. 얘들 같은 경우 왜 또 소송이 걸리냐? 얘들은 인터뷰할 때마다 그냥 나는 앞으로 계속 정보할 거예요. 우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때 6,700만 개 이미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만이다. 투자자들에 대한 기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도 지금 걸렸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좀 보시면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요.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결국 운영사에 탈중앙화가 되지 않았던 이런 암호화폐들은 앞으로도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한 증권형 토큰이다. 그리고 그 증권형 토큰이라고 될 수 있는 것들은 이게 자기들의 사업 수익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아까 말했던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서비스가 있다고 광고를 하고 파트너사를 모집하고 파트너사 모집했죠. 머니그램 이런 거 돈 주고 뿌렸죠. 그런 것들 모집해서 토큰 판매를 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예요. 사실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이 국내에서도 유명했잖아요. 초반에는. 왜? 이게 해외에서는 5원에 이렇게 팔 때 다단계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15원에 이렇게 팔아서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지나갔다고 하죠. 15원에 팔았던 게 다들 난리가 쳤는데 내가 3배나 비싸게 샀는데 난리 쳤는데 막상 상장을 하니까 가격이 또 오르네. 그래서 그냥 그래 감사 이렇게 하고 땡큐베리 감사 이러고 끝났는데 어쨌든 그냥 리플이 리플 메인 회사에서 그냥 리플 XRP를 찍어서 판매를 했던 게 이 리플사의 주요 사업 모델이고 주요 수익이었던 거지 무슨 거창하게 이런 기술적인 걸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했던 거는 현재까지는 일단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않았기 때문에 증권형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SEC 미국 증권위원회에 소송이 걸린 상황이고 그 소송이 현재까지 법 적용받은 것들을 봤을 때 센트라, 톤, 킥 모든 사례에서 리플이 폐쇄했고 그 폐쇄한 다음에 수수는 미국 내에서는 거래가 된다. 거래 중지가 된다. 거래할 수가 없다. 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도대체
어떠한 논리로 이제 리플이 이길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 판단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다고 아이고 뭐 반동 온다고 아이고 야 저 새끼 사지 말했는데 내가 샀더니 반동 오더라 뭐 내 큰일 날 뻔했다 손절했어 큰일 날 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손절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추가 진입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진입을 이걸 이렇게 있는 거를 단순하게 추가 진입했다가 하는 걸 뭐 제가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참고를 하시란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돈 벌면 좋겠고요. 뭐 돈 벌고 와서 나한테 욕하는 거는 제가 뭐 받아들일 텐데 뭐 완전 내피셜로 오셔가지고 뭐 너는 왜 까내리니 뭐 너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니 앞으로 뭐 승리할 거다 뭐 뒤에 무슨 뭐 인류 뭐 무슨 세력이 있느니 로스차일드가 있느니 그런 식의 댓글이나 좀 논쟁은 우리 좀 하지 말고 정말 팩트 기반으로 뭐 기술적으로 앞으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어떻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희가 토론할 수 있고 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